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26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다른 것 같죠. 현재 지수가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지수가 본격적으로 폭락했던 타이밍, 지난 2월 20일,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그때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좀 개선됐다는 건데요. 그럴 만도 하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도 0.5%포인트 이미 100조 금융지원 정책이, 현재 강구된 바 있습니다. 자, 미국은 더 강하죠. 미국은, 뭐 미 연준도 연준이고, 그 미국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대규모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참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더 이상 겁을 잘 내지 않는 듯한 약간 적응을 한다고 할까요? 익숙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성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러한 초약세장의 바닥을 찍고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은근한 기대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 바닥을 지금 당장 한테 단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폭락에 대한 걱정은 그 전처럼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현재 여전히 그 위험이 남아있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위험이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문제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한번 휘청될 수 있는 지수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종합지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설계된 상장지수 펀드, 삼성증권의 코덱스 인보스 같은 그 상품을, 그 종목을 현재 해칭용으로 보유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저점 재미수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도 수준에서, 뭐 어제도 뭐 현재 막판 7,8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고,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 차트를 보게 되면 21선 정도 수준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한 7,6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일부분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도, 현재 저점 재매수 타임의 전략상, 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오늘 뭐 역시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검을 종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시장을 보느라 좀 등한시됐던 각 주요 섹터, 현재 IT 부분, 뭐 기타, 5G나 또는 비머리 반도체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도 다 해당이 되고요. 주요 섹터 및 주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또 매매 전략 포인트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먼저 봐야 될 텐데 현재 일단 호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대단합니다. 미 연준도 뭐 양적 완화에다가 또 재료금리에다가 이것도 대단하지만 미 정부 보세요. 2조 달러 규모입니다. 여태까지 테드로 나왔던 게 1조 달러 정도인데 그거보다 두 배나 큰 2조 달러 규모의 주포 부양책이 전격 타결됐다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그러한 부양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탈리아는 확진자의 증가 속도, 증가는 증가되지만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7%대로까지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었어요. 이런 측면. 또 오늘 저녁입니다. 3월 26일 날 목요일 날 9시, 오후 9시입니다. 이제 G20 정상회의를 해서,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조체제를 형성한다고, 구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료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진단 키트, 진단 시약과 관련돼서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보면 현재 알 수 있듯이 CGN이 또 상한가 들어갔고요. 또 파미셀도 상한가 들어갔네요. 또 마크로젠도 급등하고 있고 수젠텍, 짐지오 젠백스, 커미팜,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와서 이들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체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시세 분출과 관련된 판단도 판단이지만 일단 시장 전체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약간 과열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좀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벤 버냉키 전 FB 연준 총재죠. 이 사람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이 사태에 관련돼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닌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에 거의 가깝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타격이 상당히 커서 가파른 침체를 면치 못하겠지만, 그러나 빠른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현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것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임스 블로드 현재 현 미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입니다. 이 양반도 하는 얘기, 현재 타격은 크지만 역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현재 이탈리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코로나 문제는 이번 주에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최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현재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자, 유가도 3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유가에 민감한 전통 산업주들도 탄력적인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 전체에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우리 시장 금융시장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 모습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3월 19일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추가 상승하면서 1296원까지 올라갔던 그 환율이 현재 한미간 통화송합 체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죠. 오늘까지 5 거래일 연속해서 현재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일 대비 약 4원 이상 하락하면서, 즉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즉 달러들이 원화가치 올라갔다는 것이 그만큼 환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V자, N자 형태로 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치솟아 올라간 모양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경계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둘 필요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환율 시장이 급속히 안정됨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를, 이 매도는 결코 작지 않은 매도입니다. 4,2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최근 3일간 외국인들의 매도한 합계치는 약 9천억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일평균 매도 규모는 3천억 정도인데요.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한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 됩니다. 15조 원 정도로서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6조 2천억 정도, 6조 3천억 가까이 됩니다. 6조 3천억 정도를 일평균 따지면 6,300억입니다. 6,300억 정도를 하루에 평균 매도했다는 건데
하루에 6,300억 정도 매도한 것에 비해서 최근에 매도했던 규모는 확실히 많이 줄었죠. 매도 압박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것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지금 현재 선물입니다. 선물 누적 순매수 같은 기간 동안에 그냥 2만 계약 정도로 했고요. 기관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했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한 것이다. 이게 차익거래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차익거래로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현재 말로만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익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의 그런 우량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단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은 매도한 것이다 라고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더욱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정도 수준은 아니다. 물론 상당한 압박을 주지만 말이죠. 언제든지 그 물량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수급 기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보세요. 고객 예탁금이 평상시에는 26조 원 내지 많아봐야 28조 원 되던 것이 여태까지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특히 2월달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되면서 고객 예탁금이 40조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던 금액이 거의 16조, 17조 원 정도나 됩니다. 그 정도 수준, 이미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서 고객 예탁금이 평상시보다 또 10조 이상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거든. 원래 현재 고객 예탁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현물을 매수했다고 한다면 그 돈이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다른 자금이 들어와서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물 밀듯이 고객 예탁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웬만한 외국인 매도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신용융자는 줄었어요. 4년 전에 비해서. 4년 전이 아니라 4년 최저 수준으로까지 신용융자. 신용은 별로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투자 풍토, 투자의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코스닥 시장은 인기죠. 아까 얘기했던 CJ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단기 매매가 성행을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삼성 SDI 등등 초우량주입니다. 그들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거액 자산가의 스마트만입니다. 그런 장기 투자 성향, 그중에 배당 투자 목적에 현재 그러한 그 자금도 상당히 많죠. 장기 투자 성향의 자금이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초저금리, 현재 기준금리 0.75%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더 이상 차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었던 부동자금도 또 현재 저금리에 만족 못하는 그러한 자금도 물물듯이 특히 지수가 폭락해 있던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것도 기계적인 매도니까 현재 그 매도의 압박이 근본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반 개인들의 그 대규모 또 매수할 수 있는 저력까지 넓혀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에너지가 비축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변화가 그런 자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이 코로나 문제가 해소가 또는 완화가 됐을 때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얼마만큼 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런 점. 근데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게 남아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문제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확산세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고요. 미국도 난립니다. 이제 지금 뉴욕시만 해도 한 1만 5천 명이 넘었고 뉴욕주는 3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하죠.
전체 미국의 절반 정도 된다는 건 그나마 뉴욕이니까 그 정도죠. 뉴욕 외 다른 지역까지 그렇게 빠르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확산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각종 이동 제한이나 국경 폐쇄 이런 것도 없이 그 전체적인 규제 정책이 락다운이라고 락다운 수준이 좀 낮아요. 약간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유럽보다는 유럽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락다운을 합니다. 봉쇄 정책이죠. 하지만 미국은 락다운의 정도 수준이 물론 결코 작지는 않지만 좀 느슨하고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수가 그 정도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상당히 유명한 닥터 둠이라고 해서 비관론자 중 가장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현재 그냥 L자형 현재 그 침체 내지 V자형 반등 이런 정도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지금 오히려 I자형 수직 낙하한다. 엄청난 폭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진 크레이머, CNBC 앵커, 별명이 미친 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긍정론자였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약간 입장을 바꿉니다. 지금 코로나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물론 회복은 되겠지만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원래 긍정론자인데 이렇게 시각을 좀 변화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죠. 현재 미국 정부와 미 연준에서 극단적인 초대 규모의 대책을 한꺼번에 다 내놨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이미 소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있긴 있습니다. 또 현재 지금 당장 일본 증시가 좀 약하죠. 일본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 계신 차트는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인데요. 3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현재 누계 상승치는 무려 18.8%나 돼요. 따라서 그 정도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정도 상황이 반전된 것은 아니니까 그 자체로 부담이 되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일본 증시 그렇게요. 나스닥 선물도 현재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측면이 다소 부담이 된다는 거. 어쨌든 또 외국인들이 17거래 오늘까지도 순매도 한다는 거. 그 자체로 그렇고요.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어제 그제 순매수했다가 또 어제는 현재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 규모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133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베이시스가 좀 나빠요. 현재 마이너스 1.5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2.0에 근접하는 그런 정도.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또 한 번 지수가 급변할 수 있다고 보고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다가 좀 배팅하는 경향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분위기와는 다르게 내면적인 현재 상황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기관들의 태도도 약간 이상해요. 오늘 보게 되면 기관들이 1700억 정도 뭐 규모는 뭐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래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순매수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순매도했다는 것이고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 오직 일반 개인들만 열심히 매도는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관들 중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연기금이 매수를 하지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가 우세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 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또 한 가지 현재 코스닥에서 보면 코스닥 테마주들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 전체 분위기를 띄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많은 종목들이 동시에 이렇게 뜨는 거는 테마 안에 이런 종목들의 그런 무차별로 동반 급등은 이런 모습은 거의 단기 과열 상태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 전체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의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또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 즉 코로나와 관련돼서 반응하는 것이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죠. 이런 것 등등이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현재 낙관도 비관도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관망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그 정도고요. 자, 각 주요 섹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 종목은 뭐 단기로 할 종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3년, 적다하게는 뭐 5년, 사실은 10년으로 했던 건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10년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길다고 해서 제가 5년으로 약간 줄여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로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매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장기 관점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근데 단기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최소는 아닙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유력하다는 건데요.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 주변에 있는 삼성전자 같이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삼성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낙폭이 더 크죠. 또 삼성 SDI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그리고 뭐 삼성은 아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정도. 삼성전자와 부대돼서 같이 움직이는 IT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것과 장기적으로도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삼성전자가 핵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또 5G 스마트폰 쪽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전기차, SKC도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요. 두산솔루스.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전기차,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더욱더 현재 삼성 SDI는 LG화학보다는 조금 더 단기 탄력성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2차 전지 내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금전거점 내년 한 1, 2년 정도 앞을 보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를 깔아두고요. 단기로 본다면 시장 여건 분위기 등상으로 봤을 때 일진 머티리얼스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이 또는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SLP 반도체, 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유망합니다.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리고 5G와 관련돼서는 실적과 관련된 부담이 약간 있는데 어쨌든 낙폭과대 상태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이솔루션 근데 이들 종목 지금 서둘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MC넥스도 있고요. 낙폭과대네요. 아모텍 같은 종목이 있는데 역시 MC넥스가 더 유력하다. 아니면 KT 바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사실 바이오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에는 너무 현란하죠. 너무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같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반적인 바이오와 그리고 시젠과 같이 코로나와 연관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코로나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것도 진단과 또 현재 백신과 치료제와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과 관련돼서는 시젠, 수젠텍, 또 마크로젠, 바이오니아, 파미세, PCA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건데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바이오도 있습니다만은 치료제나 어떤 백신과 관련된 바이오도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셀리브리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도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보편적으로 장기 투자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스가 추세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셀트리온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기타 다른 바이오 중에서
특정의 어떤 종목 얘기하기 나쁜데 한 종목 골라서 단기 매매 내지 중기 매매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이오가 약간 과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요. 전통 산업주 중에서 보게 되면 특히 현재 롯데케미칼이나 또는 LG화학도 약간 해당하는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건 조금 빼고요.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종목들은 시장 전체 분위기와 특히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이들 종목도 좋아진다는 거죠. 단기관점 유가가 풀리면 유가와 관련 호재가 나오면 이들 종목은 또 주가가 낮은 상태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만록 이런 종목도 다 낙폭화되죠. 이런 종목들은 시장도 시장이지만 첫째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너무 낮아지는 것 또 달러대 원화 가치 너무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현재 1200원대 정도 지키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러면 현대차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은 현대제철 현재 PBR이 상당히 낮아요. 0.5배 이하짜리입니다. 자산가치 우량주인데 실적만 따지고 놓고 보면 포스코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의 흐름은 시장도 시장이지만 시장과 함께 중국과 관련돼 있어요. 중국이 아주 강력한 경제 대책을 내놓고 그와 관련돼서 한 철강값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포항제철이 상당히 포스코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현대제철 이런 종목도 가능한 거고요. 건설주는 유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 특히 해외에 플랜트를 많이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유가가 안정되거나 물론 그 전에 이전에 시장이 안정돼야죠. 시장이 안정되고 유가까지 올라가 주는 상황에 나오면 물론 그 전에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유가와 관련돼 있지만 이들 종목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나고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도 유가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좀 복잡한데요. 잘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현재 그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종목을 통해서 단기에 타이밍을 잡고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들 종목 모두가 지수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지수 상황이 좋을 때에만 선택해야 되지 지수 상황이 나빠서 그전처럼 뭐 폭락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미리 예단해서 들어가는 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 하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3일 연속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타이밍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 종목이 있다는 것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만 파악해 두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관점에 단기를 하든지 중기를 하든지 골라서 선택해서 매매를 하시든지 장기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